아니 뭐 진정하시고 거기 교재는 어디를 펴놓으시냐면은 그 730페이지 펴놓으시고요. 730. 원래 그 중급회계 보강을 하는 달이 있고 안 하는 달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좀 강의 진도가 약간씩 달라서 보통 잘 안 하는데 할 때도 보통 한 번 했었거든요, 보강을. 근데 이번 달에는 책도 바뀌고 뭐 이것저것 더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진도가 그래서 여유 있게 2번 하려고요. 그래서 원래 25일 마지막 주 수요일만 하려고 했는데 그달 목요일도 하려고요. 여유 있게 좀. 그래서 강의를 좀 여유 있게 할 거고 아마 많이 수요일 날은 대부분 오실 것 같은데 목요일은 못 오실 분도 많을 것 같아서 마지막 보강은 2번 다 녹화를 해서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일정 기간 한 3월 10일 정도까지 그냥 거기 공개 강의로 해서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그때 기간은 그때 정해드릴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때 들어가셔서 그냥 보시면 될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혹시 보강 못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강의는 저 때 있을 거라고 알고 계세요. 마지막 주에.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혹시 변경되면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할 거거든요. 6시 40분부터 마지막 주 맞죠 이거? 수요일 목요일 맞죠 날짜? 적어 놓으시고요.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은 그 공인회계사하고 그 세무사 시험에 혹시 관심이 있어서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학원에서 설명회가 있어요. 그 시험 공부하는 거. 2월 14일 날 토요일인데 그 11시 있고 여기가 아니라요. 신촌 캠퍼스에서 있고요. 저희 학원 신촌에 있는 거 거기서 하는데 이때 오시면 뭐 할 거냐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과목이나 뭐 이런 거, 뭐 시험 제도 뭐 이런 거 좀 알려드릴 거고 11시에 오시면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종합반이라는 걸 운영하는데 이 종합반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단과는 뭐 한 달 과정, 2달 과정 이렇게 한 과목씩 하잖아요. 이 종합반은 봄학기, 가을학기에서 2번 해요. 그래서 3월부터 7월까지 하는 거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있는데 요건 가을에 하는 거고 요건 요번에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요번에 하는 건 요건데 요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면 돼요. 요때 신촌에 와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주당이 계속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730페이지 730페이지 보시면 거기 사례 1번 했죠 우리. 사례 2번 잠깐 해드릴게요. 사례 2번. 사례 2번 안 했었는데 사례 2번 잠깐 하고요. 희석주당 순위 갈 거예요. 사례 2번. 저 사례 2번을 보시면 참가적 우선주라고 되어 있고요. 사례 1번과 똑같은데 보통주 6%, 우선주 8%의 배당금이 계획되어 있다. 기본 우선주 주당순이익과 기본 보통주 주당순이익 계산해라.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느낌이 뭐냐면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주당순이익을 보통주 계산했어요? 우선주 계산했어요? 보통주만 계산했잖아요. 우선주에 대한 주당순이익 없었죠. 제가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주에 대해서만 주당순이익을 계산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이 문제 풀면. 잘 보세요. 거기 자료 보니까 일단 사례 1번이랑 똑같으니까 이 회사의 전체 당기순이익 금액은 전체 얼마냐면 1,000만 원이죠. 지금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이에요. 당기순이익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통주와 우선주가 어떻게 나눠 먹느냐 이제 이건데요. 잘 보면 일단은 우선주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우선주 자본금이 액면 금액 5,000원에다가 1,000주죠. 1,000주. 500만 원인데 배당률이 얼마로 되냐? 8%니까요.
8% 곱하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 500에 8% 얼마예요? 40만 원? 자, 이게 나와요. 이게 그러면 우선주가 먼저 배당으로 가져갈 건 이거죠. 우선주가 배당으로 가져갈 거. 그러면 1,000만 원의 당기순이익 중에 우선주가 가져갈 거 일단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주가 가져갈 게 얼마냐 보면은 보통주는 만주가 있고요. 만주. 액면금액 5,000원이고요. 보통주에 대한 배당률이 6%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갭 곱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이 우선주를 공부할 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주가 참가적인 우선주가 있을 수 있고 비참가적인 우선주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배웠었죠? 우리 앞에서 11장 할 때. 11장 할 때 나왔었는데 우리 참가적이냐 비참가적이 뭐예요? 참가적이라는 얘기는 자기 배당금 가져가고 나서 보통주도 배당금 가져가고 일단 배당금 가져가고 남는 배당금 있을 때 남는 거 있을 때 우선주도 참여할 수 있는 게 참가적이었고 우선주가 참여할 수 없는 게 비참가적이었죠. 근데 여러분이 실무상 보는 우선주들은 대부분 참가적일까요? 비참가적일까요? 거의 100% 비참가적이에요. 참가적인 거 거의 없어요. 참가적인 우선주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비참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풀었던 예제들 있죠? 다 비참가적이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거기 사례 1번 보세요. 사례 1번 볼 때 거기 가로 3번에 우선주는 뭐라고 돼 있어요? 비누적적, 비참가적이라고 써 있죠? 우선주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 비참가적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먼저. 비참가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참가적이라는 얘기는 자기 배당만 가져가면 더 이상 못 챙겨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의 당기순이익 중에 우선주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배당금밖에 없어요. 그럼 40만 원에서 요 1,000만 원 이거 뺀 거 빼면 얼마 나오죠? 960만 원. 960만 원 다 누구 거예요? 보통주 거예요, 보통주 거. 그렇게 되는 게 이제까지 우리가 푼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전체 당기순이익 중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면 보통주 거다 이랬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뭐를 전제로 깐 거예요? 비참가적을 정제한 비참가적. 그러니까 배당금만 가져가요. 잘 보세요. 이렇게 비참가적일 때는 우선주에 대해서 주당순이익 계산하자는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수가 1,000주인데 1,000주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400원 나오거든요. 400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 주당 배당금이에요. 우선주에 대한 한 주당 배당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배당금만 가져가니까. 그럼 한 주당 배당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곱해보면 나오는데. 그거를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로 제공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선주가 비참가적이라면 이거에 대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게 뭐기 때문에. 주당 배당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선주에 대해서는 주당 순이익 계산하자는 얘기 안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만 계산하자? 보통주에 대해서만 계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푸는 예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참가적이라고 돼 있어요. 참가적.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참가적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참가적일 때는 얘가 요거 가져간 다음에 더 가져갈 수 있죠, 이게. 그걸 해볼 거예요. 그럼 더 가져가는 거 계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보통주에 대해서 배당금을 일단 줘야죠. 곱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은 300만 원이 나와요. 6% 곱하니까. 두 개 더하니까 얼마냐면은 340이 나와요. 그럼 340 배당하고 나서 얼마가 남게 되냐면 660이 남아요. 전체가 1000이니까. 그 660이 남을 때 이거를 비참가적이라면 다 누가 가져간다? 보통주가 가져가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참가적일 때 얘도 가져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눠 먹잖아요. 나눠 먹을 때 어떤 비율로 나눠 먹죠? 자본금 비율로 나눠 먹는 거예요. 얘가 자본금이 5천만 원, 얘가 자본금이 500만 원이니까 곱하기 55분의 50, 55분의 5 이렇게 되거든요. 뭐 약분하면 이게 11분의 10, 11분의 1 돼요, 이렇게. 쪼개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얼마가 가요? 600. 이쪽으로 60 가요. 해보면. 그럼 이쪽으로 600이 가면 결국 얼마가 여기에 대한 당기순이익? 900. 이쪽에 60 가면 이쪽에 얼마? 100. 이렇게 되잖아요, 100. 그러니까 우선주에 대해서도 당기순이익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면
아니, 100만 원 되잖아요. 100만 원 되니까 여기 된 주당 순이익은 1000주로 나누니까 한 주당 1000원. 여기는 900만 원 되니까 만 주로 나누면 한 주당 900원.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 731페이지 보세요. 이거 이해했어요, 지금?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이거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가 비참가적이라면 우선주, 주당 순위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비참가적이면. 언제만 있다? 참가적일 때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참가적일 땐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된다. 얘가 비참가적일 땐 뭐만 계산한다? 보통주, 주당 순위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넘어가는데 여기서 하나 질문하는 게 뭐라냐면은 앞에서 11장 배웠을 때 11장에서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주고 이게 참가적 할 때 8% 줬으면 여기도 8% 주는 걸로 하고 쪼갰던 기억 나세요? 11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복습해 보시면 11장에서 여기 8% 줬으면 여기도 8% 주고 남은 거 가지고 나눠 먹었거든요, 그때. 근데 여긴 보니까 8%인데 여기 몇 프로? 6% 했잖아요, 이렇게. 그게 또 질문해요, 저한테. 여기 8%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11장에서 했던 문제 다시 복습해 보시면 거기서는 8%라고 주고요. 보통주 배당률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보통주에 대한 배당률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보통주 배당률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 결정이 안 됐다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만큼은 준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처럼 우선주 배당률과 보통주 배당률이 둘 다 주어졌죠. 그 얘기는 보통주에 대해서 차등 배당하겠다는 거예요. 우선주를 더 많이 배당하고 보통주 덜 배당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얘 더 배당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그렇게 배당률 인정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차등 배당한 거니까. 그만큼 배당금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주어지면. 이게 안 주어졌을 때만 어쩔 수 없으니까 얘만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장에서. 이게 주어지면 주어진 것만큼만 주면 돼요, 일단. 원래 우선주 배당금 더 해준다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이제 희석을 할 겁니다. 어디에 있냐면 737페이지 희석을 할 건데, 마음을 좀 편안히 하세요. 희석이 12장에서 가장 사람을 좀 흥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고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희석이 가장 어려워요. 여기서 12장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거기 738페이지에 전환우선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사례 8번부터 할게요. 연습장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여기다 첫 번째 전환우선주 기초일 때와 기말일 때 적으세요. 기초일 때, 기말일 때. 기초일 때, 기말일 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분자분모 적을 거거든요. 분자분모. 그리고 이거 기초나 기말은 간주일 얘기하는 거예요. 간주일. 간주일을 기초로 할 거냐, 기말로 할 거냐, 그 얘기인데요. 일단 문제 자료를 좀 보세요. 문제 자료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같이 적으세요, 지금. 당기순이익 얼마? 1000만 원. 어디다 갖다 적어야 돼요? 분자에 갖다 적으세요, 일단. 주당순이익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경상이익 넘어가시고 보통주자본금 몇 주라고 나와 있어요? 만주? 만주 어디다 적어야 돼요? 만주. 분모에다 적으시고 12분의 12. 12분의 12. 적었습니까? 적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잘해야 돼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인데 그 밑에 자료가 전환우선주 자본금이 있어요. 1000주.
근데 그 밑에 가로 3번에 전환우선주 변동 내역이 5월 1일 날 400주가 전환됐대요. 자, 요 날이에요. 5월 1일. 5월 1일 날 400주가 전환됐다는데, 자, 그 얘기는 요 400주가 5월 1일까지는 우선주였을까요? 보통주였을까요? 요 400주가. 요 때는 뭐였을까요? 우선주였죠, 우선주. 요때 전환을 청구했죠, 보니까. 전환하는 시점부터 무슨 주로 바뀐 거죠? 보통주로 바뀌면서 우선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환 우선주예요. 아까 잠깐 나왔었잖아요, 아까. 전환 우선주라는 게 전환을 청구하면 보통주로 바뀌고 우선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기말까지 전환 청구되지 않고 남아있는 우선주는 몇 줄까요? 기말까지 전환 청구되지 않고 남아있는 우선주는 600주겠죠. 그렇게 알 수 있겠죠? 1000주 있으니까. 됐나 여기까지? 잘 보세요. 자, 그러면 400주가 문제예요. 얘부터 할까요? 이 600주요. 600주에 대해서는 우선주 배당금 줄까요? 보통주 배당금 줄까요? 당연히 우선주 배당금 주죠. 고민할 거 없죠? 얘 보세요. 얘는 우선주 배당금 줄까요? 보통주 배당금 줄까요? 그게 고민되죠. 전환사채 했을 때 고민했던 거잖아요, 어제. 이거 다음 전환사채 나올 건데, 전환사채도 기종전환할 때 고민했었잖아요, 우리가. 기종전환하니까, 이게 이자 줄 거냐, 배당 줄 거냐, 고민했잖아요, 어제. 그랬을 때 그거 어떻게 해라 그래, 상법에서? 기초간주로 보든지, 기말간주로 봐서 해라, 이랬죠. 그거 적은 거예요, 기초간주, 기말간주. 그럼 얘도 똑같아요. 전환자 들어가는 거 다 그래요, 전환자 들어가는 거. 얘가 그러니까 전환했으니까, 기초간주로 보면 뭘 주겠다? 기초간주로 본다면 뭘 주는 거예요? 보통주 배당금. 이걸 기말간주로 보면 뭘 주는 거예요? 우선주 배당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풀어볼게요. 얘가 1000만 원이죠? 배당금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배당금 뺄 때 얘가 600주 해야 될까요? 1000주 해야 될까요? 여기 600주가 맞을까요? 1000주가 맞을까요? 기초간주니까 600주가 맞죠? 왜냐하면 이 400주에 대해서 뭘 줄 건데요? 보통주 배당금 줄 거 아니에요? 보통주 배당금. 보통주 배당금 줄 거니까 우선주 배당금 줄 건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주 배당금 줄 건 600주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금액이 얼마냐면 5,000원이고 배당률은 얼마냐면 10%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제 또 분모. 분모에 보면 1000주가 있잖아요. 1000주. 만주가 있는데 400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모의 보통주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400주가 언제 간주? 기초 간주니까 언제부터 보통주로 봐야 돼요? 기초부터 보통주로 봐야 돼요. 기초부터.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희석주당 순이익 아니에요. 제가 노란색으로 네모친 건 기본주당 순이익이에요. 기본. 이 변화를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기말간주. 자, 기말간주일 때 1000만 원에서요. 뭐 빼야 될까요? 우선주 배당금 빼야죠. 우선주 배당금 뺄 때 600 줄까요? 1000 줄까요? 1000주가 맞다. 왜냐면 뭐기 때문에? 기말간주기 때문에 얘를 기말까지 뭐로 볼 거예요? 우선주로 볼 거예요. 우선주로 보니까 여기 우선주 배당금 줘야 돼요. 이렇게 적으세요, 같이. 그다음 분모해 보세요. 분모해 보니까 더하기 요 400주 있잖아요. 요 400주를 보통주로 봐야 될 텐데 언제부터 본다고요? 기말부터 본다. 기말부터니까 곱하기 12분의 제로. 월할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월할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일할 계산하면요. 일할 계산하면 365분의 1을 해야 돼. 1. 하루니까 하루. 그런데 일할 계산 잘 안 해요. 우리 다
그 공부할 때는 월할 계산하니까 이렇게 하면 제로. 12분의 제로. 됐나요? 여기까지. 이게 기본 주당 순위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한 주당 얼마 나와요? 이 위에 거는. 계산해보면 요 밑에 거도 한 주당 얼마 나오냐면 책에 나와 있는데 933원, 밑에 거 950원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밑줄 하나 쳐드릴게요. 아까 밑줄 친 거 하나 확인할게요. 어디 보시냐면은 729페이지. 729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6번 보세요. 동그라미 6번. 전환우선주, 전환사체의 전환처리. 거기 읽어보시면 단기 중에 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체가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발행조건상의 전환 시점에 전환한 것으로 보아서 유통보통 주기수를 조정한다. 자,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지금. 자, 여기 기중에 전환했을 때 요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전환 조건에 따라서 하래요. 전환 조건이 기초간주라면 기초부터 보통주, 기말간주라면 기말부터 보통주 이렇게 하래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으로 가세요. 72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우선주 배당금의 처리. 거기 밑줄 쳤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기 전에 발행하고 단기 중에 전환된 전환우선주의 경우 기초에 전환된 조건이면 보통주 몫이니까 차감하지 아니하고 기말에 전환된 조건이면 차감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얘가 기초에 전환된 조건이면 보통주 거니까 안 빼잖아요 400주는. 여기 400주 빠졌잖아요. 600주만 나왔잖아요 600주만. 근데 기말에 전환되는 조건이면 기말간주면 기말까지 뭐로 본다고요? 우선주로 보니까 뺐잖아요 배당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미줄 친 게. 확인하세요. 잘 이해하시고. 지금 읽어드린 게 그거예요 이거. 그렇게 조정하는 거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주당 순이익이에요. 기본주당 순이익. 희석은 조금 이따 할게요. 희석은 조금 이따 하고. 자, 두 번째 전환사채 적을게요.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어디 있냐면은 책에 740페이지, 741페이지 거기 예제 9번. 이 전환자 들어가는 건 기초전환 간주하고요. 기말전환 간주를 이렇게 해봐야 돼요. 기초전환 간주, 기말전환 간주. 자, 같이 적으세요. 적으시면 거기 자료 좀 보세요. 처음에 보통주자본금이 만주 적으세요. 만주 적고 12분의 12, 12분의 12. 그 다음에 우선주자본금 1000주, 비참가적이죠? 비누적적. 빼야죠. 단기순이익이 아직 얼마인지 안 나왔는데 빼세요. 1000주씩. 1000주 곱하기 액면금액 5,000원 1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기중 자본금 변동 내역에서 5월 1일 날 40%가 전환됐다. 5월 1일 날 40%가 전환됐는데 몇 주가 교부됐냐면 800주가 교부됐어요. 800주. 기중 전환됐네요. 하나 물어볼게요. 기말까지 전환사채가 전환되지 않은 비율은 몇 프로예요? 60%죠? 40% 전환됐으니까. 60%면 기말까지 행사되지 않은 전환사채가 행사된다면 몇 주가 더 발행될 여지가 있죠? 1200주다. 이걸 알아야 돼요. 40%가 800주니까 나머진 1200주 남아있어요. 행사될 수 있는 게. 아무튼 그래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주식 수를 보세요. 주식 수를 보니까 기초전환 간주일 때와 기말전환 간주일 때 달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800주에 대해서 이자 줘야 돼요, 배당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돼요, 배당 줘야 돼요.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간주일을 하는 거죠. 우리 간주일 이렇게. 그러면 기초로 보면 뭘 주자는 거죠? 배당. 배당 주는 거니까 이자 안 주죠. 그러니까 기초로 보면 기초부터 뭘 보겠다? 주식으로 보겠다는 거니까 800주 곱하기 12분의 12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반면에 요 밑에는 기말 간주로 보니까 이게 기말로 보니까 800주는 곱하기 12분의 제로겠죠. 그렇게 돼요. 그 다음 요구사항 보시면 요구사항 1번과 2번. 요구사항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주일이 기초일 때. 요구사항 2번이 간주일이 기말일 때. 그 밑에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1,000만원, 전환사채 이자 비용이 96만원. 그 밑에 요구사항 2번은 당기순이익이 974만 4천원, 이자 비용이 128만원. 하나 물어볼게요. 왜 이자 비용이 다를까요? 두 개가. 그게 그걸 고려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기초간주일 때는 이자 줘요, 안 줘요? 이자 안 준다니까요. 기말간주일 때는 이자 줘요, 안 줘요? 다 주죠, 1년치. 당연히 어느 쪽이 더 이자가 많겠어요. 이때가 당연히 이자가 많죠? 또 이자가 많잖아요. 이자 128만 원.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자가 많으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뭐가 더 작겠습니까? 당기순이익이 더 작겠죠. 더 작잖아요. 974만 4천. 이쪽은 1,000만 원. 적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준 거는 이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한 주당 얼마 나오는데 계산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 시간 걸리니까. 제가 적어드릴게요,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나오니까. 얼마 나오냐면 이거 880원 이 위에 게. 요 밑에 건 얼마 나오냐면은 924원. 나중에 해보시면 되고요. 요거 희석은 조금 이따 할게요. 희석. 세 번째, 신주 인수권부 자체. 어디 있냐면 책에 743페이지 맨 밑에 사례 10번을 보시고요. 사례 10번. 신주인수권부 자체는 기초간주다, 기말간주다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주인수권부 자체는 기초간주, 기말간주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얘는. 왜냐면은 그 기초간주다, 기말간주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이 전환자 들어가는 것만 나와요, 전환.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얘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된다 하더라도 뭐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간주일을 둘 필요 없거든요. 해보시면 알아요. 자, 그 밑에 사례 10번. 여기 적으세요. 당기순이익 얼마예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경상이익 넘어가시고 기초자본금 내역은 만주. 만주 적어보실래요? 만주. 만주 적으면 곱하기 12분의 12. 그 다음 그 밑에 우선주 자본금 몇 주? 1,000주. 이제 알죠? 잘. 1,000주 빼야죠. 1,000주 곱하기 액면금액 5,000원 곱하기 10%. 다음 페이지. 11월 1일 날 신주인수권부 자체에서 신주인수권 행사했대요. 얼마만큼 행사했대요, 보니까? 40%. 40% 행사에서 몇 주가 발행됐대요? 1,000주가 발행됐대요, 1,000주. 여기 보세요, 한번. 1,000주. 그러면 기말까지 행사되지 않은 건 얼마가 몇 퍼센트가 행사 안 됐죠? 60%가 행사 안 됐죠? 그러면 행사 안 된 부분이 행사됐다고 가정할 때 추가로 행사될 수 있는 주식은 1,500주가 남아있어. 1,500주. 1,500주.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자, 요때 행사했을 때 사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져요. 사채 안 없어져요. 얘는 요때 행사했을 때 사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져요.
사채 없어지고 보통주 나가는 거예요. 얘는 행사했을 때 사채 없어지지 않고요. 그 대신 천주에 대해서 뭘 받겠어요? 주금 납입 받아요. 주금 납입. 그러니까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유상증자랑 똑같아요. 천주. 그러니까 주금 납입 받았으니까 보통주가 늘어나는 거죠. 보통주는 분명히 이때부터 늘어나는 거예요. 이때 언제부터? 11월 1일부터. 유상증자랑 똑같이 보면은 천주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 12분의 2 하면 되는 거죠. 두 달이니까.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요렇게 하면 돼요. 요게 기본 주당 순이익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은 950원. 아니요, 950 아닌데? 934원. 자, 요거에 대해서 희석하는 거 조금 이따 할게요. 조금 이따 하고. 이쪽에다가 마지막으로. 이거 지울게요. 이거 다 적으셨죠, 아까? 주식 매수 선택권. 이제 마지막에 이게 주식 매수 선택권. 어디 있냐면은 745페이지 하단에 4례 11번. 왜 1000만원 적으세요? 그다음 우선주 배당금 빼세요. 그 다음에 보통주 주식수 적으세요.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이 언제 부여됐대요? 거기 보니까. 올해 부여됐죠, 거기. 올해 부여됐는데 몇 개 부여됐죠, 거기? 3,000개, 옵션 3,000개. 약정 용역 제공 기간이 몇 년입니까? 약정 용역 제공 기간 몇 년? 약정 용역 제공 기간 알잖아요. 의무적으로 근로 제공하는 기간 알잖아요. 몇 년? 4년. 4년간 버텨야 돼요. 4년간 버텨야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할 때 행사 가격 얼마? 행사 가격 나와 있지. 행사 가격 얼마? 응? 액면가액이라고 하죠. 액면가액. 액면가액이 얼마예요? 5,000원 아니에요. 5,000원. 5,000원이 5,000원 행사 가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올해 기말에 계산해봤더니 주식 보상 비용이 얼마더라? 200만 원이더라고. 계산한 거예요. 우리 주식 보상 비용 원래 계산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다 줬어요, 그냥. 근데 아무튼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올해 보통주로 행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주어졌는데 보통주가 발행된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없죠, 절대로. 왜? 올해는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수 없어요. 왜?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할 수가 없어요. 보통주 된 게 당연히 없어요. 그러면 주어져 있기만 하지 여기 영향 주는 게 없어요. 그냥 계산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이게. 여기까지는. 자, 일단 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네 가지 증권이 있을 때 뭐 해본 겁니까, 지금? 기본 주당 순이익 해봤어요. 기본. 희석한 거 아니에요, 지금. 기본 주당 순이익을 쭉 해봤는데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회계사가 된 다음에 감사하러 나갔어요. 감사하러 나갔더니 여러분이 감사하는 회사가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스탁옵션 다 있어요. 다 나가봤더니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우울해지죠, 그냥. 왜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회계감사할 때 절대로 회계감사 보수가 그 회사가 감사하기 까다로운 환경이라고 했을 때 더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뭐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뭐 증권이 발행돼 있다고 해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없거든요, 돈을. 그런데 이런 증권이 발행돼 있으면 일단 뭐가 어려워요? 일단 이런 증권의 회계 처리 자체가 어렵잖아요. 아까 배웠잖아요. 아주 짜증났잖아요, 이거. 이 전환사채 회계 처리, 얘 회계 처리 아주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검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했는지 회사가. 그럼 일단 힘들죠. 이게 있으면 일단. 게다가 이것들이 있으면 뭐 해줘야 돼요? 기본 주당 순위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뭐도 해봐야 돼? 희석도 해봐야 돼. 희석도. 이것들이 있으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가봤더니 그 회사는 이런 게 뭔지도 몰라요. 이런 증권이 뭔지도 다 모르고 아주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좋죠. 일단 이런 부담되는 회계 처리 안 해도 되니까 없고, 이런 증권이 하나도 없다 회사가, 그러면 기본 주당 순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희석할 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희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희석될 증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칠판에 이 적어놓은 증권들이 뭐냐면 이게 보통주가 아니지만 뭐로 바뀔 수 있는, 보통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야지만 희석이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없는 회사는 희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희석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존재할 때 희석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전환우선주부터 할게요. 738페이지로 와서 739페이지. 자, 얘부터 할 테니까 이제 보세요. 희석. 이제 희석할 거예요, 희석. 자, 잘 들으세요. 일단, 자, 위에 거부터 보세요. 야, 위에 거. 자, 위에 거는요, 만주는 보통 주고요. 400주도 뭐로 봤죠? 400주도 뭐로 봤어요, 지금? 보통주로 봤죠? 왜요? 기초간주니까. 기초간주니까 보통주로 봤죠. 그럼 얘는 지금 봤을 때 아직 보통주가 아니지만 보통주로 더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통주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얘가 있잖아요. 600주가. 400주는 이미 보통주로 봤다니까요, 우리? 400주는 이미 행사돼가지고 보통주로 봤어요. 그럼 아직까지 보통주가 아니지만 보통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얘가 있잖아요, 얘가. 하나 물어볼게요. 얘 보통주예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분명히. 보통주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 주당 순위 갈 때는 안 집어넣죠, 당연히. 그런데 분명히 얘는 전환 우선주로 있단 말이에요, 우선주. 우선주로 존재하지만 뭐 해보겠다는 거냐면 이런 증권이 있을 때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느냐. 즉, 얘가 보통주가 된다면, 얘가 보통주였다면 그만큼 보통주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럼 기존의 보통주주들은 가만히 있는데 보통주가 늘어나니까 주당 순이익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얘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자는 게 이름이 뭐예요? 희석 주당 순이익이에요. 왜 희석자가 붙었냐면 주당 순이익이 떨어진다고 해서 희석인 거예요. 떨어질 때만 희석이란 말을 붙여요. 조금 이따 보시면. 그럼 잘 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 600주가 보통주가 아니지만 여기다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보통주라고 보자. 보통주라고 하면 보자. 이 600주를 보통주로 보자. 기초부터. 이 600주를 보통주로 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기초부터 요거를 보통주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제 보통주예요, 아니에요? 보통주 아니라니까요. 보통주 아니고 우선주라니까, 우선주. 우선주인데 보통주라고 보자는 거예요. 보통주라고 보면 그만큼 분모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얘가 떨어지겠죠. 분모만 늘어나면. 그런데 분모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또 있어요. 얘를 기초부터 보통주로 본다면 뭐를 안 줬어야 돼요? 우선주 배당금 안 줬어야죠. 근데 600주에 대해서 우선주 배당금 주는 걸로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다시 더하려면 분자에다가 배당금 뺀 걸 다시 더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석.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전환우선주를 희석할 건데, 희석주당 순위를 볼 건데 아직까지 보통주 안 된 거를 보통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분모가 늘어나요. 근데 얘만 늘어나면 좋겠는데 얘가 늘어나니까 얘를 안 줬어야 되잖아요. 다시 더해줘야 안 준 것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요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 밑에 거. 자, 요 밑에 거는 기말간주거든요. 기말간주니까 얘는 400주도 보통주로 안 봤죠. 그럼 얘는 보통주라고 더 볼 수 있는 게 몇 주가 있는 거예요, 얘는? 1000주가 있는 거예요, 얘는 1000주. 기초부터. 그럼 1000주가 늘어나요? 그러면 1000주를 보통주로 보니까 뭐를 안 줬어야 돼요? 배당금 안 줬어야 돼요, 배당금. 다시 더해줘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한 주당 얼마 나오나요?
얘 30만 원 나누기 600주 하면 얼마 나와요? 이게 500원 나올걸요? 그 다음에 50만 원 나누기 1000주에도요 500원 나와요. 똑같아요. 주당 500원. 한번 해보세요. 주당 500원. 그러면 여기 더해지는 것이 주당 500원이란 얘기예요. 주당 500원. 그럼 주당 500원이 주당 이거보다 낮아요, 높아요? 낮죠, 이게? 그러면 얘를 포함시켰을 때 얘가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 집어넣어 봤어요. 실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얼마가 나와요? 909원. 이게 909원 나와요. 909원. 계산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 909원이라는 금액이 여기 보세요. 기본 주당 순이익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낮지요? 낮을 때만 희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석 주당 순이익. 이게 희석 주당 순이익. 이게 답이에요. 희석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전환 우선주가 있는 회사는 기말에 이렇게 기본 주당 순이익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희석을 봐야 돼요. 됐나요? 전환사채 할게요. 전환사채 그 다음 예제. 어디 보시냐면 741페이지. 요거 좀 지울게요. 뭐 여기 다 적어놓은 거니까 이렇게 지우고. 자, 이쪽 보세요. 자, 이쪽 보니까 얘가 지금 만주 있죠. 만주 800주 다 보통주로 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세요. 얘가 전환사채가 있거든요. 지금 전환사채 때문에 아직까지 보통주가 아니지만 보통주라고 볼 수 있는 게 몇 주 더 있어요. 1200주가 더 있죠. 지금 1200주가 800주는 이미 보통주라고 봤잖아요. 지금 기초간주니까 이거는 이미 보통주라고 봤으니까 추가적으로 보통주로 볼 수 있는 게 얘는 몇 주가 있냐면 1200주가 있어요. 언제부터냐면 기초부터. 왜 기초부터냐면은 전환사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기초부터 있었거든요. 기초부터 있었으니까 얘가 이걸 보통주로 바꾼다면 이때부터 바꿨다고 볼 수 있잖아요. 최초로. 그럼 기초부터. 그럼 기초부터 1200주가 보통주로 바뀌었다면 그만큼 보통주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늘어난다면 그만큼 주당순이익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보자는 건데 지금. 그걸 보려고 여기다 더하니까 문제가 뭘까요? 보통주를 더하니까. 그럼 얘를 뭐로 본다는 거죠? 보통주로 본다는 거죠? 그럼 얘에 대해서 뭐를 안 줬어야 돼요? 사채이자 안 줬어야 되죠? 사채이자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줬겠죠. 왜냐면 분명히 뭐였기 때문에? 사채였기 때문에. 사채였다니까 이거. 1년 내내. 사채인데 그냥 우리가 지금 희석하는 거야. 희석. 보통주였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사채이자 준 거 안 줬다고 다시 더해야 돼요. 여기 사채이자 준 게 어디 빠져 있을까요? 여기 사채이자 준 게? 여기 빠져 있겠죠. 여기.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이자 비용 빠진 거잖아요. 당기순이익이라는 건 이자 비용 빠진 거기 때문에 여기 이자 비용 빠져 있어요. 이자 비용 빠져 있는 걸 안 준 것처럼 다시 더해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거기 이자 비용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96만 원. 그래도 96만 원 더 해야 되는데 아주 주의할 거 얘는 뭘 봐야 되냐면 법인세 효과를 봐야 돼요. 법인세 효과를 왜 보는지 잠깐 여기다 적어볼 거예요. 자, 법인세 효과 보는 이유 가르쳐 드릴 거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은 적어 놓으세요. 영업이익이 이만큼 있고 영업 외비용의 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치고요. 10,000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90,000원만큼이 뭐가 돼요? 90,000원만큼이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전 경상이익이라고 할게요. 경상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경상이익 90,000원. 법인세 비용 차감전 경상이익 90,000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빼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세 비용 세율이 20%라고 할게요.
법인세 비용 세율이 20%인데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세법이랑 차이가 나면 나중에 조정할 게 필요하지만 세법과 차이가 없다면 그냥 곱하면 돼요. 이거 세법 빼고 보시면 알아요. 아무튼 차이가 없다고 보시고 그러면 이 이익에다가 세율만 곱하면 되거든요. 세율 곱하니까 9, 28, 18,000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72,000원만큼 경상이익이 나오는데 이 밑에 특별이익과 뭐 있잖아요. 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으면 그대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단기순이익 되는 거죠. 그냥 단기순이익 되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거예요. 단기순이익. 자, 그럼 이 단기순이익은 세후입니까? 세전입니까? 지금 세후죠. 잘 보세요. 이제 자,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전환사채를 기초부터 보통주로 보면 요 이자 비용을 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생각이 요게 단기수익 나왔는데 그 이자 비용 뺐었는데 그게 전환사채가 기초부터 보통주라면 이 이자 비용 안 빼는 게 맞다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요 10,000원이란 이자 비용이 주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00원이란 이자 비용 다시 여기다 어떻게 하자? 더하자는 거죠. 잘 보세요. 그냥 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되는 거죠? 그냥 더하면 82,000원 되는 거죠. 그럼 안 돼요. 그냥 더하면 82,000원이죠. 그게 안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얘 때문에 세금 덜 낸 거 있거든요. 요 10,000원 때문에 세율만큼. 잘 보세요. 얘를 지워볼게요. 얘를 안 줬다는 얘기는 지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로 바뀌냐면요. 10만 원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세금이 얼마가 되냐면요. 2,000원 늘어나요. 세율 곱해보면 2만 원 돼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요. 8만 원 돼요. 그 얘기는 이자 비용을 안 뺐다고 생각하니까 단기수익이 얼마가 된다? 8만 원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 비용 안 뺐다고 생각할 때 이걸 더할 때는 10,000원을 그냥 더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금 요가인 20%만큼 빼고 8,000원만 더하면 8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효과를 보고 더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자 비용 때문에 뭐 한 게 있기 때문에 세금 덜 낸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을 빼버리면요 세금 더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고려해서 이익에 가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96만 원 다 더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곱하기 1-0.2 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보시면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인세 효과 꼭 봐야 돼요. 단기순이익에 다시 더할 때 잘 생각하시고요. 요 밑에 보세요. 요 밑에 보면은 몇 주 더하면 될까요? 요 밑에는 800주도 보통주로 안 봤죠? 그러니까 몇 주가 보통주라고 볼 수 있어요. 얜 2,000주. 2,000주를 더하세요. 2,000주. 자, 그럼 2,000주가 보통주였다면 뭐가 안 빠졌어야 돼요? 이자 비용 안 빠졌어야 되죠? 이자 비용 안 빠졌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예요? 거기 주어진 게. 128만 원. 그럼 128만 원 다시 더하라는 얘기예요.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1-0.2 해줘야 돼요. 법인세 효과. 자, 요거요. 나눠보시면 주당 얼마 나오는데, 집에 가서 해보시는데, 요 주당 얼마 나오는 게 요거 계산해 보시면, 요 금액보다 작겠어요? 크겠어요? 이거 작아요? 집에 가서 해보시면. 작다는 얘기는 대입했을 때 얘가 작아진다는 얘기, 이렇게. 결과만 볼게요, 지금. 결과만 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얘가 856원. 856원 나오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856원이란 금액들이 기본 주당 순이익보다 작습니까? 높아요. 작죠? 이렇게 작아진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희석이다. 희석 주당 순이익. 희석. 이게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한테 어떤 정보를 보여주냐면 회사가 지금 이런 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발행해서. 그러면 현재는 주당 순이익이 이거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보통주로 바뀌었다면 주당 순이익이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만큼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증권들 때문에 네 주당 순이익이 이만큼까지 하락할 수 있다. 알고 있어라. 그걸 보여주는 게 희석 주당 순이익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예약계 이제 넘어가고 743페이지. 여기까지 할만해요?
여기서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좀 여기 좀 틀려요. 신주인 같이 여기 밑줄 쳐드릴게요. 여기 사례 10번 743페이지 사례 10번 바로 위에 몇째 줄 보시냐면은 6번째 줄인가요? 6번째 줄 끝에 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전환 우선주나 전환사채 경우에는 전환권 행사 시에 현금 유입이 없지만 주식 매수 선택권이나 신주인수권 행사 시에는 현금 유입이 있으므로 주식 매수 선택권이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유입된 현금은 자기 주식 취득에 사용될 수 있어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는 가정하에 총 발행 가능 주식수에서 매입 가능한 주식수만큼 차감해서 전환증권의 주식수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거기까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주식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 해보려고요. 지금 잘 들으세요. 자, 여기까지는 아까 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요 천주 있죠. 천주. 자, 요 천주는 이미 보통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천주는? 보통주가 됐죠. 보통주가 됐는데 신주인수권 행사에서 보통주가 됐는데 몇 개월 동안만 보통주가 된 걸로 봤어요. 2개월 동안만 보통주가 된 걸로 봤죠. 그 다음에 요 기말까지 행사되지 않은 게 몇 주가 있냐면 1500주가 있는데 요 1500주는 기말까지 행사됐든가요? 안 됐든가요? 행사 안 됐죠? 행사 안 됐다는 얘기는 올해 이 1500주는 보통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다시요. 요 신주인수권법 자체가 지금 존재하는데 요 신주 자체 때문에 올해 1년 동안 보통주가 발행될 수 있는 건 전체로 봤을 때 몇 주냐면 2500주예요. 2500주인데 그 중에서 1월 1일서부터 11월 1일까지는 아무것도 행사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행사되지 않고 있다가 이때 얼마 행사됐어요? 40% 행사되니까 1000주가 발행됐어요. 1000주가 발행된 거는 발행됐기 때문에 2개월 동안 보통주로 봤지요. 2개월 동안 보통주로 봤고 요 10개월 동안은 보통주로 안 봤어요. 그 다음에 요 1500주는 기말까지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뭐로 안 봤어요? 보통주로 안 봤죠.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1000주만 행사됐죠 지금 두 달 동안. 잘 보세요. 그러면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만약에 요 신주인수권을 기초에 행사했다고 하면은 몇 주가 더 발행될 수 있냐면 2개 더 하니까 2500주가 발행될 수 있죠. 기초부터.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1000주는 이미 보통주가 됐지만 이날부터잖아. 이날부터. 사실 신주인수권 자체는 이날부터 있잖아. 이날부터 있으면 이날부터 행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날 행사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항상 기초에 이렇게. 그리고 기초로 가서 행사했다고 보니까 기초로 행사됐으면 몇 주가 발행될 수 있어요? 2500주가 발행될 수 있죠? 2500주. 그 얘기는 1500주는요. 1500주?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1500주는 기초부터 기말까지 계속 발행돼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보세요. 1000주는 요때 발행됐다고 보면 몇 개월 동안 더 발행될 수 있냐면 1월 1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1000주가 더 발행됐었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1000주는 우리가 몇 개월만 보통주로 봤기 때문에 2개월만 보통주로 봤잖아요. 2개월. 그래서 1000주는 이때부터 행사됐다면 10개월 동안도 보통주가 될 수 있죠. 이 1500주는 이때 행사됐다면 1년 동안 보통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희석을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중에 행사된 1000주도 2개월 동안만 보통주로 봤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희석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잘 보세요. 자, 기초에 행사했다고 본 거죠, 둘 다. 둘 다 기초 행사된 걸로 본 거예요, 기초. 기초 행사된 걸로 봤을 때 이만큼 행사되면 얘는 사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사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됐다고 봐도 사채 이자 비용 빠진 거 있죠? 다시 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더할 필요 없어요. 왜? 사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랑 달라요.
전환사채랑 달라요. 전환사채는 보통주로 보면 이게 사채이자 비용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걸 행사했다고 봐도 사채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자 비용은. 다시 더할 거 없어 일단. 그렇죠? 근데 그 대신 얘는 보통주를 발행하려면 뭘 받았죠 회사가? 뭘 받아요? 돈 받아요 돈. 주금납입 받아요 주금납입. 거기 보니까 얼마 받았대요. 그 사례 10번에 보니까 얼마 받았다고 돼 있냐면은 2만 원. 2만 원 받았대 2만 원. 잘 보세요 2만 원. 자 2만 원 받으면요 이거 보세요 곱하기 이거 곱하기 얼마 나오죠? 1,500주 곱하기 2만 원 하니까 3천만 원 나오죠 이거. 이렇게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이게 1월 1일 날 행사했다고 하니까 이만큼의 돈이 들어왔어야 돼요. 요것도 이날 행사했다고 보면요 1월 1일 날 이만큼의 돈이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정말로 이날 돈 들어왔나요? 정말로 기초에 이만큼의 돈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죠. 왜요? 행사되지 않았거든요. 실제 행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돈이 안 들어왔죠. 근데 우리 지금 뭐 해보는 거예요? 아, 이때 행사했다면 얼마나 주식이 늘어날 수 있을까? 하고 가정해보는 거죠, 지금. 희석. 그러니까 행사되지 않은 걸 행사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하니까 기초에 이만큼의 돈이 들어왔었어야 되죠. 행사했다면. 근데 실제 안 들어왔죠. 그러면 실제 들어오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얘 앞에서 했던 것들은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환자 붙는 것들은 행사했다고 해도 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주금납입이 없다니까요. 저쪽 것들은 주금납입이 없어요. 이쪽 것들이 주금납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은 행사했다고 가정하면 돈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아주 좀 어려운 고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그러면 돈이 실제 안 들어온 건데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 안 들어온 돈이 이때 들어왔으면요. 잘 생각하세요. 들어오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으면 둘 다 두 개 더하면 얼마죠?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 기초부터 들어왔다면요. 그걸 가만히 정기예금에만 정기예금의 예금만 해도 뭐가 생기는 거죠?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자가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달라져요? 당기순이익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당연히. 이 돈이 들어왔다면. 근데 실제 안 들어왔죠. 그랬을 때 우리가 1,500주와 1,000주가 분모에 늘어나는 걸로 하고요. 1,500주와 1,000, 이거 적지 마세요. 1,500주와 1,000주가 분모에 늘어나는 걸로 하고 이게 늘어났다면 들어올 돈이 들어온 거 가지고 분자의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달라질 거냐.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니까 이 들어오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당기순이익이 달라질 건지는 주관적인 거죠. 이게 투자돼가지고 얼마의 돈이 들어올지 모르겠잖아요. 이 당기순이익이 얼마 생길지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고민이 안 되겠다. 이 들어오지도 않은 돈이 들어온 거니까 이 들어오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 걸로 보자, 거기? 다 써버린 걸로 보자. 다 지출했다. 기초에 다 지출했다고 보자, 이거를. 들어오자마자 이걸 다 써버렸다고 보면 들어오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다가 다 나간 거죠. 다 써버렸다고 보면. 근데 얘를 다 어디다 써버렸다고 보자는 거예요, 거의 다. 자기 주식을 사는데 써버렸다고 보자, 자기 주식을. 그러면 자기가 지금 발행한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발행된 주식 그만큼 주는 효과를 계산할 수 있죠. 그렇게 하재요. 여러분, 받아들여요. 아니, 거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이 만든 사람도 고민을 굉장히 했다니까요.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들어오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잖아, 이게. 행사했다고 보니까. 아,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했더니, 써버렸다고 하지, 써버렸다. 다 지출했다, 그때. 들어오자마자. 뭐 사는데? 자기 주식 사는데 썼다. 이렇게 하재요. 그럼 자기 주식 사는데 얼마 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죠. 근데 자기 주식 가격은 그게 매번 변하는 거니까 그 회계년도 주가 평균으로 하재요. 그 회계년도 주가 평균이 얼마래, 거기? 나와 있는데? 주가 평균이 3만 원이래요. 3만 원. 3만 원이니까 3만 원으로 한 주당 샀대요. 그러면 나눠보니까 얼마냐면 이게
1000주가 되고요. 이게 나눠보니까 얼마가 돼요? 나눠보니까 666주가 돼요. 이게 666. 자, 그렇게 되니까 1000주죠? 이거죠? 그러면 이걸 발행했을 때 이만큼의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이거 사는데 다 썼다는 거예요. 1000주 사는데. 그럼 들어오지도 않은 돈 이제 안 들어온 것처럼 된 거죠. 들어오자마자 다 써버렸으니까. 그럼 돈은 안 들어왔고요. 그 대신 이만큼이 발행됐지만 이만큼밖에 못 샀잖아요. 몇 주가 늘어난 꼴이에요. 500주가 늘어난 꼴이잖아요. 500. 이렇게 하재요. 500주. 그리고 얘는 1000주가 늘어났는데 이만큼 샀잖아요. 334주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몇 분의 몇 하면 될까? 얘는 1년 내내니까 12분의 12 해야 되고요. 여기다 곱하기 12분의 10 해야 돼요. 10개월이기 때문에. 2개월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분자는 고려할 게 원래 없어요. 분자는 원래 고려할 게 없는데, 왜냐하면 사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신주인 수거문사채 처음 공부할 때도 뭐가 우리 가슴 아프겠죠, 이게? 상환 할증 조건이 어려웠죠? 상환 할증 조건. 여기서도 상환 할증 조건이 어렵게 만들어요. 상환 할증 조건이 뭐가 어렵냐면은 얘를 행사했다고 했을 때 사채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뭐는 없어져야 되죠? 할증금은 없어져요. 할증금. 할증금은 없어졌어야 되는데 할증금이 있는 조건이라면 그 할증금 때문에 이자 비용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초부터 행사했다고 가정하면 그게 없어졌을 테니까 이자 비용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다시 더해줘야 돼요. 그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얼마라고 줬어? 거기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 10만 원이다. 그 금액 주어져 있으면 그거 다시 더하는 거예요. 곱하기 얘는 이자 비용이니까 무슨 효과 봐야 돼요? 법인세 효과 봐야 돼. 법인세 효과. 법인세 효과 아까 했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요. 이거 계산하면요. 얘보다 낮게 나오거든요. 그 고려하면 여기 주당순익 나와요. 그거 해보세요. 넘어갈게 이 정도 하고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만 하면 돼요. 이거 하고 이제 쉴 거예요. 잠깐 하고. 주식 매수 선택권. 얘도 얘랑 똑같이 하거든요. 지금. 얘도. 보세요. 얘도 여기다 더하고 더할 건데 얘가 보니까 몇 개 행사할 수 있어요. 몇 개. 몇 개예요. 스탁 옵션이. 3,000개. 3,000개를 행사하면 돈이 얼마 들어온대요. 3,000개를 행사하면. 행사 가격이 얼마였죠? 행사 가격? 5,000원. 곱해보니까 얼마 나와요? 150만 원. 150? 1,500? 1,500만 원. 그럼 이 돈이 실제 들어왔나요? 실제 안 들어왔죠? 실제 안 들어온 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자고? 다시 지출했다. 뭐 사는데? 자기 주식 사는데 지출했다. 얼마에 주식 사는 게 보니까? 한 주당 7,500원. 나눠보니까 2,000주. 그럼 3,000주 샀다가 2,000주 다시 매입했으니까 1,000주만 늘어난 거, 1,000주. 1년 동안. 얘가 만약에 기초부터 행사됐다면 뭐가 비용으로 안 잡혀야 돼요? 주식 보상 비용이 비용으로 안 잡혀야 돼요. 이미 행사됐다면. 근데 주식 보상 비용이 비용으로 잡혔는데 얼마냐면 200만 원이에요. 거기 보시면 법인세 효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비용이니까. 당기순이익 빠지기 전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건 금방인데 요거 계산해 보면 한 주당 얼마 나와요? 한 주당 이게 160이니까 1600 나와요. 180인가? 160 맞죠? 80. 자, 그러면 1600원인데 주당 1600원이 얘보다 어때요? 얘가 더 높죠? 얘 집에 가서요. 이게 더해보시면요. 높아져요. 이게 높기 때문에. 그럼 희석이에요? 아니에요? 희석이 아니에요. 반희석화라고 해서 희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안 더하는 게 희석이에요. 그냥 이게 희석주당순이익. 무슨 얘기냐면 희석주당순이익은 절대로 기본주당순이익보다 높을 수 없어요. 기본주당순이익보다 낮아지는 것만 희석이에요. 높아지면 희석이라고 안 해요. 안 더해야 돼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 이 마지막 사례가.
그럼 두 가지 질문 많이 하는 것만 아니, 세 가지 정리해드리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 할게요. 뭐냐면 첫 번째가 여 끝에 여기서 우선주 할 때요. 우선주는 희석하면서 배당금 더할 때 법인세 비용 고려해서 안 했어요. 얘는 안 했죠?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보면 이거 더할 때 법인세 비용 효과 봤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왜 여기다 더할 때 법인세 효과 안 봤을까요? 얘는 당기 순이익 나온 다음에 빼는 거잖아요. 얘 법인세와 관련 없어요. 법인세와 관련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더하는 거예요. 얘는 배당금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거?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여기 또 질문하는 여기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2만 원에 증자하잖아요. 근데 시가 평균이 얼마래요? 3만 원이죠? 이것도 질문해. 이거 아까 배웠던 시가 이하의 유상증자 아닙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기본주당 순위가 할 때 시가보다 낮게 증자하는 거 잠깐 했었잖아요. 그러면 시가만큼 뭐로 보자? 유상증자로 보고 시가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 시가만큼 유상증자 그 넘어서서 더 준 거는 무상증자로 보자. 그거 있었죠 아까?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다가 이게 그거랑 똑같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거 그거랑 혼동하면 안 돼요. 시가 이하의 유상증자는 정상적으로 유상증자할 때 시가보다 낮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얘는 잘 보세요. 얘는 신주 인수권부 자체이기 때문에 시가가 얼마든지 간에 2만 원에 증자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신주 인수권부 자체가 그런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시가가 얼마든지 간에 고가격에 증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행사가격으로.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시가 이하의 유상증자가 아니에요. 그냥 인정해줘야 돼요. 1500주 이거에 발행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질문을 뭐 하냐면은 이게 지금 희석을 봤잖아요. 희석을 봤는데 잘 보시면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은 이 회계연도에 지금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에서. 이 회계연도에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근로제공기간이 4년 지나야 되잖아요. 절대로 희석이 그러니까 스탁옵션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로만 행사할 수 없으니까 희석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증권들이 존재하면 그 회계연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건을 만족했다고 보고 희석을 보래요. 조건을 만족했다고 보고 희석을 보래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걸 희석 보겠다는 얘기는 이 증권이 조건을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증권이 지금 회사에 발행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주주들한테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희석은 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종합 사례하겠습니다.